자, 오늘은 갈등의 개념과 종류, 해결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는 것이 힘, 교과서 213쪽을 살펴보시면 갈등의 정의가 잘 나와 있습니다. 갈등 한자로 한번 살펴보면 자, 요거는 칡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산에서 칡 덩굴을 본 적이 있나요? 칡덩굴을 본 적이 없으면 등나무는 봤죠. 우리 대학교에 보면은 그 보라색 꽃 또는 흰색 꽃이 쭉 늘어서서 그 옆에 나무를 보면은 두 나무가 서로 엉켜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나무들을 봤을 거예요. 결국은 갈등이라는 거는 칡나무도 마찬가지로 나무를 타고 이렇게 서로 얽혀서 올라가는 나무입니다. 뜻풀이를 해보면 서로 얽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얽힌 거는 풀지 않으면 어때요? 계속 얽혀서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갈등이라는 건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얽힌 상태로 증폭이 돼 버리죠. 그래서 갈등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등장인물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겪는 내면적인 혼란. 자, 내면적인 혼란은 주인공이든 뭐 등장인물이든 혼자만의 갈등이겠죠. 즉, 내적 갈등을 이야기하고요. 그를 둘러싼 외부의 요소와 자, 대립하게 되면서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를 바로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혼란은 내적 갈등이겠죠. 내적 갈등. 그 다음에 외부 요소와 대립하게 되는 것은 무슨 갈등이냐? 외적 갈등이 되겠죠. 그래서 갈등의 종류가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내적 갈등하고 외적 갈등이 있죠. 내적 갈등은 한 인물의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내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그런 것이 내적 갈등이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본인이 마음을 바꿔 먹는 거죠. 본인이 깨닫는 거야. 돌이켜서 반성하는 거. 그러면서 내적 갈등을 해결하게 되죠. 예를 들면은 수나미가 자신이 한 행동이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고민을 하게 돼요. 수나미가 왜 그 자전거를 망가뜨리고 겁이 나니까 그 자전거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자기 자전거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 자동차 수리비를 물어내라고 해야 되니까 자전거를 들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한 행동이 잘한 일인지 고민하는 부분이 내적 갈등이고요. 외적 갈등은 굉장히 많죠.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 즉 등장하는 인물들 간의 갈등이죠. 그래서 두 인물의 무슨 작용이냐? 상호작용.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외적 갈등의 예가 뭐가 있느냐? 바로 상해주인,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상해주인하고 어떻게든지 돈을 기어이 받아가야 하는 수나미가 대립하는 부분이 외적 갈등이죠. 이건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고요. 인물과 사회의 갈등, 즉 어떤 한 인물이 사회에서 갈등을 겪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이 담겨 있는 것이 인물과 사회의 갈등인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홍길동은 적서차별이라는 것,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사회제도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그리고 서자기 때문에 출세할 수 있는 입신양명, 몸을 세워서 이름을 널리 알리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분제도 때문에
좌절을 겪게 되는 것이 외적 갈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과 자연이 대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갈등하는 것은 자연에 그냥 순응하는 방법,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극복하는 것, 자연에 순응하던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거나, 그래서 갈등이 해결이 되죠. 예를 들면 거대한 해일 앞에 도시가 물바다가 되기 직전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이를 해결하고 또는 가족과 도시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외적 갈등이 해결하는 그런 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집단과 집단의 갈등, 역시 외적 갈등인데요. 집단과 집단이니까 두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부패한 지배층 때문에 고통을 받는 백성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요즘 치면은 데모를 한다거나, 옛날에는 봉기를 들죠.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성공을 하면 그 외적 갈등이 해결을 하게 되고, 성공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 반역자나 이런 것이 돼서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감옥에서 오랫동안 있어야 되죠. 저기 갈등의 해결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내적 갈등은 자기 각성이나 뭐를 통해서, 우리 아까 했죠. 여기 보면은 반성이 나와 있죠. 반성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요. 외적 갈등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인물과 인물대 갈등, 그거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랬죠. 대화를 통해서 하든지 한번 치고받고 싸운 다음에 지는 사람이 물러나든지 이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인물과 사회의 갈등은 인물이 사회에서 어떤 행동을 개시하게 되죠. 성공하면 갈등이 해결되고 성공 못하면 반향은 일으킬 수 있지만 자신이 몹시 힘들겠죠. 그 다음에 인물과 자연의 갈등,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순응, 자연에 고분고분하게 따르던가 아니면은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방법, 이 두 가지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죠. 집단과 집단의 갈등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해결한다. 어쨌든 갈등이 이렇게 해결되는 방식을 통해서 작가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이 드러난다. 우리 중심 생각 한마디로 두 글자로 뭐가 될까요? 그렇죠. 주제죠. 주제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자, 소설의 정의를 살펴볼까요? 있음직한 일을 갖다가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쓴 이야기. 그래서 개연성 있는 허구라고 합니다. 개연성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럴 수도 있지만 허구, 상상의 이야기다. 진짜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소설의 특성을 네 가지로 봅니다. 허구성, 아까 꾸며 쓴 이야기라 그랬죠. 작가가 상상을 통해서 꾸며 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요. 자, 그렇게 꾸며 쓴 이야기지만 진실된 면을 담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허구하면은 진실하고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상상을 통해서 꾸며냈을지언정 우리가 꿈꾸는 어떤 진실, 삶의 진실과 참모습을 추구하는 글이 바로 진실성입니다. 그 다음에 줄글이죠. 서사성이라는 거예요. 사건을 서술하는 거. 일이 일어난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술성. 어쨌든 문학을 하는 사람도 음악이나 미술을 하는 사람처럼 예술가예요.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죠. 무용이라면은 무용은 몸짓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문학은 바로 언어를 가지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예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설은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작가의 중심 생각이 들어있는 주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플롯, 구성이 있어야 되죠.
그 구성이 사건하고 여러 요소들이 어떤 인과관계에서 어떤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이라고 하죠. 작가는 자기 나름의 스타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표현 방식이 됩니다. 자,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구성의 또 3요소가 있어요. 구성의 3요소는 뭐냐? 인물. 그렇죠. 어떤 스토리를 만들려면 인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 인물은 작가가 부여한 일정한 무슨 성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런 인물들이 벌이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배경. 어떤 소설에 사건이 있으려면 사건이 벌어지기 좋은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있죠. 그 다음에 소설의 구성 단계는 5단계, 발단, 인물과 배경이 소개가 되고요. 사건의 실마리가 발단 부분에서 조금 드러나요. 그 다음에 전개 부분에 가서는 이제 갈등과 대립이 이제 어때? 전개 부분에 시작이 되는 부분이죠.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위기 부분으로 가면은 갈등이 점점 깊어지죠. 긴장감이 고조가 되죠. 그러나 절정 부분에서는 최고조에 이르죠. 갈등이 아주 클라이막스에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는 부분이 절정 부분이죠. 그래서 결말은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오늘은 갈등과 갈등의 종류와 해결 방법과 소설의 정의 특성, 3요소, 구성의 3요소 이런 것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